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파동의 중첩 및 독립성, 정상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파동이 하나만 등장을 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파동이 두 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두 파동이 서로 만날 때 이제 왼쪽에 있는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으로 진행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만나겠죠. 이제 이 두 파동의 이제 조건이 이 친구가 첫 번째, 이 친구가 2번 파동이다라고 했으면 진동수가 같고 속력도 같게 된다 그러면 V는 F 람다에서 진동수가 같고 속력도 같으니까 당연히 파장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파장도 동일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값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같을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게 된다 그러면 이 파동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진폭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는 1cm, 얘는 3cm니까 이 친구는 4cm인 진폭이 생기는 파장이 되었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각자 3cm짜리는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다시 1cm짜리가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이렇게 각각의 파동으로 다시 분리가 돼서 진행하는 것을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파동의 독립성이고요. 서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하는데 진폭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파의 진폭을 요 1cm짜리를 x, 여기를 y라고 한다 그러면 이 더해진 값은 x 플러스 y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중첩된 이후의 파동의 진행은 독립성을 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1번, 지금 하나는 진폭이 위로 올라가 있고 하나는 아래 방향으로 나오는데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즉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진동수, 속력, 파장,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다는 조건이 주어진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래 방향으로 2cm가 되더라. 1 더하기 3인데 아래 방향이니까 뭔가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주어진 거죠. 이렇게 2cm가 됐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3cm짜리가 돼서 왼쪽으로 가고 1cm짜리가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강 간섭 같은 경우는 중첩이 되면은 이제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어쨌든 보강 간섭은 뭐냐, 진폭이 지금 둘 다 위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진폭이 커지게, 여기가 x, 여기도 x다라고 하면은 이때 진폭이 2x가 되는 거죠. 진폭이 커지는 경우, 요게 한 경우가 더 있죠. 오른쪽에 본다 그러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진폭이 커질 텐데요. 여기가 x, 여기가 x이면 여기가 2x가 되는데,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처럼 이렇게 여기가 x, 여기가 x이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폭이 없어지는 경우를,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강 간섭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나냐, 마루하고 마루가 만날 때, 또는 골하고 골이 만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상쇄 간섭 같은 경우는 마루하고 골이 만나게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번 요 내용의 주인공은 정상파죠. 정상파. 정상파는 두 개의 파가 합쳐졌는데 사람 눈에는 정지된 모양으로 나타나는 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라고도 하고요.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 볼게요. 이제 파가 두 개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파장하고 속력하고 진동수가 동일한 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빨간색인 거는 왼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4분의 1 주기씩 지금 요 4칸이 한 주기이기 때문에 이 파들이 4분의 1 주기 동안 움직인다 그러면 요 한 칸씩 움직이게 되겠죠. 즉 여기에 있는 파가 이렇게 한 칸 가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진행한 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란색을 이제 4분의 1 주기씩 이동시켜 볼게요. 빠르게. 건너뛰기 기능 이런 건 없나? 하고 이렇게 파란색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도 4분의 1 주기씩 움직이는 거니까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가 이제 만나게 되면 간섭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겠죠. 진폭이 커지는 이러한 파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상세 간섭이어서 파가 없어지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 간섭 색깔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그린 부분이 정상파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파가 만났지만 이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제자리에서 진동한 것처럼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알아야 될 내용이 파란색을 뭐 1번 파 얘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려나? 파란색 파에 파장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파에 파장이 또 그때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파장하고 같다라는 거고요. 진동수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파와 빨간색 파와 그때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진동수도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속력도 파란색 파와 빨간색 파와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파도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왜냐면 파장 같은 경우는 정상파의 파장은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 한 파장인데 이게 4칸이잖아요. 그래서 파장도 같고 진동수도 같고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같은데 다른 거는 뭐만 다르냐? 진폭만 다르다. 진폭만 정상파가 2배가 되고 나머지 두 파가 합쳐진 진폭이기 때문에 정상파가 진폭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정상파 중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칠한 지점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자리에만 있어요.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마디라고 하고요. 마디하고 마디 사이 이렇게 진동이 마루에서 골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 지점을 배라고 합니다. 배 마디에서 정상파에서의 용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동을 하지 않는 부분, 진동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파장 속도, 진동수가 다 동일하다, 뭐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상파의 순간의 모습이다. 두 개의 파가 합쳐진 거죠. 4분의 1 주기 위해 정상파의 모습은 P, Q, R 같은 지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요 마루인 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다시 갔다가 원위치하는 게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주기를 4등분하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눠서 가면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간 것 중에 4분의 1이면은 한 번 내려갔을 때죠. 요 지점이죠.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중에서 요 지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정상파의 모습은 이렇게 진폭이 없는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4분의 1 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분의 1 주기도 마찬가지 PQR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 있는 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골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4분의 4주기가 1주기니까 생략하고 4분의 3주기랑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2분의 1주기 같은 경우는 4분의 2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번, 두 번, 여기 있는 지점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진폭이 큰 모습의 정상파. 8분의 9주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8등분으로 하면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와 있는 거고, 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완만한 모양의 정상파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8분의 9주기는 한 주기를 8등분해서 나누면 된다라는 거. 좀 있으면 이렇게 종이 칠 것 같은데 종쳐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폭과 파동이 같고 속력이 각각 1m/s인 파동 AB가 만든 정상파래요. 정상파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네, 정상파의 모습은 보이고 AB가 보이진 않지만 이 두 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죠. 정상파의 파장은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한 거 4m. 정상파의 속력은 파동 AB의 속력하고 똑같으니까 1m/s. 정상파의 진동수는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동수는 어떻게 가냐, V는 F 람다인데 속력이 1m고 진동수를 구하는 문제고 파장이 4m니까 따라서 진동수는 4분의 1Hz가 되겠죠. 4분의 1Hz.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을 뒤집으면 되니까요. 4초. 파동 A의 파장은 정상파의 파장과 같으니까 4m. 진폭은 여기 2m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상파의 진폭인 거죠. 파동 A, B가 합쳐서 2m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각각 A의 진폭은 1m가 될 겁니다. 진동수는 정상파와 같으니까 4분의 1Hz. 2초 후에 정상파의 모습은 위에서는 몇 주기 나왔는데 지금 주기가 4초가 1주기인 거예요. 그럼 2초는 2분의 1 주기인 거죠. 그러면 2분의 1 주기일 때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P점 여기는 마디인데 여기 골이 4분의 2 동안에 하나 둘 4분의 하나 둘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모양의 정상파 모습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파장은 지금 두 개의 파가 만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커질 거고 여기도 커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A의 파장하고 정상파 B의 파장이랑 똑같으니까 20cm. 속력은 V는 F 람다로 계산해야 되는데 진동수에 관한 힌트가 없어요.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V는 시간분의 속력으로 직접 계산하시면 되고, 왜냐면은 2초 동안에 여기 있는 지점이 10cm 이동했잖아요. B도 이쪽 방향으로 10cm 이동했으니까 2초 동안에 10cm. 그래서 속력은 5cm/s. 보통은 문제에서 미터 단위로 주는데 40m인 지점, 아까 이렇게 해서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다 그리게 되면 요 40되는 지점 마디 지점이에요. 마디이기 때문에 변이는 항상 고정된 제로 값이더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악기에서의 정상파와 음정과 화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에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악기 두 가지는 현악기하고 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현악기는 줄을 다루는 악기고요. 관악기는 이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현의 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타 같은 경우 이제 음을 내게 되면 줄을 튕겨서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줄 튕겨지는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튕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양의 진동을 기본 진동이라고 하고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때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그러면 파장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건데, 악기에서 소리가 나려면 줄이든 공기든 이제 정상파의 형태를 띄어야지만 소리가 발생을 잘 합니다. 정상파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 정상파의 파장이냐, 원래는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원치 않게 한 파장인데, 정상파는 빠르게 진동을 한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의 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이런 뭔가 안경의 모양처럼, 곤충의 눈처럼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한 파장에 됩니다. 기준이 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A 같은 경우 기본 진동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파장의 길이는 이런 모양이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L이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는 2L이 될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어야지만 정상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진동수를 늘려서 더 빠르게 줄을 튕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상파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기본 진동의 모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2배 진동이라고 하고, 이때 파장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마찬가지 L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상파의 모습 그대로죠. L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의 진동 모습이 나타날 거고, 기본 진동의 모습이 3개가 들어있으니까 3배 진동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L이기 때문에 파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3조각 낸 거에 2칸이 돼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4배 진동, 5배 진동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만, 이렇게 1분의 2, 2분의 2, 3분의 2, 4분의 2, L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에서의 정상파에서 이제 속력은 줄의 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아요. 매질이 동일하면 속력이 같고, 파장은 위에서 본 것처럼 A가 가장 길 거고, 진동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가 침폭이니까 0.25cm가 침폭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여기가 1m인데 이런 모양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장은 2m 맞고요. 진폭이 커지면 큰 소리가 나는 거고, 파장이 길어지면 낮은 소리가 되는 건데 연관성이 없죠. D가 틀렸습니다. 실전 문제가 좀 중요한데, 진동수 680Hz인 정상파 발생 장치에서 정상파가 형성되었다. 40이고요. 진동체에서 680Hz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면, 진동체에서의 진동수가 680이면 여기 연결된 줄의 진동수도 같아요. 그러면 줄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진동수도 같게 되고, 이 공기가 귀에 들어오면 소리가 되는 거죠. 즉 소리의 진동수도 같게 되더라. 그래서 소리의 진동수도 얼마냐? 680Hz다 라고 해서 여기 모든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양, 곤충 눈 모양, 이게 한 파장이죠. 40cm. 소리의 진동수는 오른쪽에서 설명했으니까 680Hz. 그 다음에 소리의 파장은 얼마냐? 파장 구하는 거. V는 F 람다라고 하지. 이제 소리의 속력, 소리의 진동수, 소리의 파장.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340m/s였고요. 소리의 진동수가 680이었고, 소리의 파장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따라서 소리의 파장을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2분의 1 또는 0.5m가 되겠죠. 소리의 파장은 0.5m. 줄에서 만든 정상파의 속력과 소리의 속력은 다릅니다. 소리의 속력은 일단 340인데 정상파를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요. 정상파 V는 F 람다에서 정상파의 진동수, 정상파의 파장인데 정상파의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진동수는 680으로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정상파의 파장이 40cm, 0.4m인 거죠. 계산하면 272m/s이기 때문에 음속하고 다르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악기에서의 정상파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기는 양쪽이 뚫려져 있는 개관하고 한쪽에 막혀있는 폐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개관에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모양의 파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의 파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뚫려있는 이 지점은 진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폐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렇게 파가 만들어진 거일 때 파장이 어떠냐라는 건데, 이 모양이 현재 기본 진동의 모습이고, 정상파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한쪽으로 더 하나씩 생겨야 되겠죠. 하나씩 더 생겨야 파가 되는 거니까 이 L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진동수를 많이 해가지고 정상파를 만들어내서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기본 진동의 모습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구별 진동이라고 하고, 이때 파장은 L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기본 진동이 3개 들어있다. 3배 진동이라고 하고, 이때 파장은 3분의 2 L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배 진동, 5배 진동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기의 소리는 매질이 공기이기 때문에 다 동일해요. 여기를 A, B, C라고 했을 때 소리가 같고,
파장은 A가 가장 길고 진동수는 이렇게 되겠죠. 폐관 같은 경우는 한쪽이 막혀져 있는데 이 막혀져 있는 부분에서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마디 부분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의 진동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진동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 부분은 배가 되겠죠. 배. 진동이라는 거, 여기는 마디 부분. 이럴 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파장이 얼마냐. 파장은 4L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래 이렇게 진동수가 더 많은 모습으로 정상파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될 거고, 요거는 기본 진동의 모습이 3개 들으니까 3배 진동인 거죠. 3배 진동. 2배 진동이 없는 거죠. 그럼 파장은 얼마냐? 파장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3분의 4 L이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 그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파가 될 거고요. 그림이 엉망이네. 5배 진동의 모습이고, 5배 진동 파장은 아니면 5분의 4 L이 될 겁니다. 5분의 4 L. 속력은 마찬가지 같고요. 파장은 A가 가장 길고 진동수는 이렇게 될 거니까 파장을 외우는 것보다 그림의 형태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림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문제가 혹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뒤에 소리급수에서 나오는 음파의 파장 구각이 주기 공명 실험 장치라고 하는데요. 수조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게 되면 이 물의 높이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갈 거야.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파장이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공명 지점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 자체의 진동수와 외부 진동수가 합쳐져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들어갈 때의 파하고 나올 때의 파가 합쳐져 가지고 중첩돼서 또는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두 개 이상의 파가 합쳐져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리가 윙하게 울리게 되는데, 그 지점이 여기였고 문제에서 이렇게 17cm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부분 정상파의 모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 내려가다 보면 또 소리가 윙 커지는 지점이 있고, 이때 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될 거고요. 이때의 길이가 51cm가 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파장을 구할 때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든지, 요거에다가 3분의 4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거를 뺀 요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파장이 68cm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정과 화음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음정, 높은 소리랑 낮은 소리의 간격이고, 피아노에서 요거를 반음 관계에다가 하나 반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까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총 12개의 반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낮은 도하고 높은 도 또는 낮은 나하고 높은 나의 이렇게 한 음정 사이의 관계를 한 1옥타브라고 합니다. 즉 진동수의 비가 1대2가 되는 거예요. 즉 문제에서 A가 낮은 도고 C가 높은 도니까 진동수의 비는 몇 배가 되느냐? 2배가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A음과 B음의 진동수가, 요거는 반음이 9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12반음이 진동수가 2배가 되니까 X 같은 경우는 10의 루트 2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9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몇 배 되는 거냐면 2의 9제곱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A, B, C 중에서 매질이 다 같기 때문에 속력은 뭐 도든 미든 높은 도든 다 같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